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사람들이 임종 직전에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을 못 번 것이 아닙니다. 출세를 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지 못한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님께 하지 못한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불편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전화를 드린 게 언제입니까?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였습니까? 지난주였습니까? 지난달이었습니까? 아니면 기억조차 나지 않으십니까? 이 영상은 부모님이 아직 살아 계신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부모님을 먼저 보내드린 분들을 위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살아 계신 분들께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드리고 싶고, 이미 보내드린 분들께는 그 마음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벽 2시를 상상해 보십시오. 잠이 오지 않습니다. 방 안은 조용한데 마음은 무겁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는데 눈이 떠집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찾아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때 왜 그 말을 못했을까? 그날 왜 바쁘다고 했을까? 마지막으로 전화드린 게 언제였지? 그 새벽의 무게, 여러분도 아십니까? 저는 압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저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하면 되지. 이번 주말엔 좀 쉬어야 하니까 다음 주에 전화드려야지. 명절에 가면 되지. 시간이 좀 더 생기면 찾아뵐게.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저는 더 이상 그 전화를 드릴 수 없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더 이상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알게 됐습니다. 나중이라는 말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거짓말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참 쉽게 씁니다. 나중에, 다음에, 언제 한번. 하지만 그 나중이 영원히 오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잃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밥은 제대로 드셨습니까? 오늘 누군가와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나누셨습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을 자꾸 잊게 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나중에 하면 된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내가 정말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사람을 나는 얼마나 소중히 대하고 있는 걸까?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질문 앞에서 멈추게 됩니다. 기억은 나는데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화를 더 자주 드렸어야 했는데, 더 자주 찾아뵀어야 했는데, 더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드렸어야 했는데, 그걸 알면서도 미뤘다는 것을 말입니다. 잃고 나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새벽에 잠이 오지 않는 날이 생기고, 이유도 모르게 마음이 무거운 날이 생기고, 누군가의 어머니 이야기를 들을 때 괜히 눈물이 나는 날이 생깁니다. 그 감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후회입니다. 하지 못한 말에 대한 후회, 드리지 못한 시간에 대한 후회, 미처 잡지 못한 손에 대한 후회입니다. 그 후회는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또렷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경고가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신 분들께는 아직 기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미 보내드린 분들께는 그 마음을 오늘 조금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은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질 수도 있고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오늘 하루가 어제와는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의 품 안에 있었습니다. 첫소름을 터뜨렸을 때 달려와 안아주신 분, 넘어졌을 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분, 밥을 굶기지 않으려고 자신의 밥 한 숟갈을 내어주신 분.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실 거야.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버린 겁니다. 내가 전화를 안 해도, 내가 찾아뵙지 않아도,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부모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실 것이라고. 하지만 진짜 현실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전국의 수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의 전화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어제도, 그제도 아무 연락이 없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핸드폰을 곁에 두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애가 바쁜가 보다. 딱 이 한 문장입니다. 전화가 오지 않아도, 명절에 못 와도, 생일을 지나쳐도 부모님은 서운하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애가 바쁜가 보다. 잘 살고 있겠지. 나중에 연락 오겠지. 이게 문제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이 상처받을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자식은 부모님이 괜찮겠거니 생각하며 연락을 미룹니다. 그렇게 둘 다 아무 말도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그 시간이 끝나버립니다. 실제로 노인 심리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의 부모님 중에서 자식에게 보고 싶다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무려 78%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짐. 그 한 글자가 가슴에 걸립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짐이 되실까봐 보고 싶다는 말조차 못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괜찮으신 줄 알았습니다. 연락이 없어도 별 말씀 안 하시니까 불편하지 않으신 줄 알았습니다. 찾아뵙지 않아도 이해해 주시니까 서운하지 않으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부모님이 괜찮으셔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부모님이 참으셔서였습니다. 자식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자식이 힘들까봐, 자식이 걱정할까봐 그냥 혼자 참으시고 혼자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다림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일주일, 한 달, 어떤 분들은 몇 년을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식 목소리 한번 듣고 싶어서, 자식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그 마음을 입 밖에 내지도 못하고 속으로만 삼키면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드린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달 동안 부모님과 통화한 시간을 다 합치면 얼마나 됩니까? 30분입니까? 1시간입니까? 아니면 그보다 적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은 하루에 몇 시간입니까? 부모님께 드린 시간보다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더 많다면 우리는 지금 무언가 잘못된 방향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건 비난이 아닙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그걸 알게 된 지금부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나도 알아. 연락 더 자주 드려야 하는 거. 근데 막상 전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건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격의 문제도 아닙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 가까울수록 더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친밀성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너무 가깝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하기 어려운 말이 생겨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낯선 사람에게는 쉽게 감사합니다를 말합니다. 카페에서 커피 받을 때, 택시에서 내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께 감사합니다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언제입니까? 고맙습니다를 마지막으로 드린 게 언제입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대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단 한 번도 제대로 말씀드린 적이 없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말하는 법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법을, 보고 싶다고 말하는 법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색한 건 당연한 겁니다.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님과 오래 함께 살다 보면 그 소중함이 공기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숨을 쉬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을 때 우리는 공기의 존재를 잊습니다. 숨쉬기 힘들어질 때 그때서야 압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실 때는 그 존재가 너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그 당연함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우리는 잃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혹시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려다 지금은 바쁘시겠지 하고 그냥 내려놓은 적. 명절에 찾아뵈야지 생각하다 다음 명절엔 꼭 가야지로 바꿔버린 적. 차마 사랑해요라는 말이 입 밖으로 안 나와서 그냥 밥은 드셨어요로 끝낸 적 있으십니까?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못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입이 안 열립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왠지 어색하고, 왠지 쑥스럽고, 왠지 오글거리는 것 같아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부모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선물입니까? 아닙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자식 목소리입니다. 자식 얼굴입니다. 자식이 잘 살고 있다는 그 말 한마디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시간에 대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타이밍일 것이라 착각하며 산다. 하지만 우리에게 확실히 허락된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나중에 하겠다고 미루는 동안에도 부모님의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야 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멋진 말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나중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제가 만난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대 후반 사업을 하시는 박 선생님입니다. 그분은 항상 바빴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생활을 30년 넘게 이어오셨습니다. 어머니는 경북의 작은 마을에 혼자 사셨습니다. 박 선생님은 어머니는 강인한 분이시니까 나중에 사업 좀 안정되면 모셔올 거야.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일을 하시다가 논에서 그대로 쓰러지신 겁니다. 박 선생님이 병원으로 달려가셨을 때 어머니는 산소호흡기를 달고 누워 계셨습니다. 평생 그렇게 강하게만 보이시던 어머니가 그렇게 작고 여리게 누워 계신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았는데 그 손이 너무 거칠었어요. 평생 저를 위해 그 손으로 일만 하셨는데 저는 한 번도
그 손을 제대로 잡아들인 적이 없었어요. 그 손을 잡고 나서야 알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를. 그때 알았어야 했는데 왜 이제서야 알았을까요? 다행히 어머니는 회복하셨습니다. 퇴원하시던 날, 박 선생님은 처음으로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 때문에 너무 힘드셨죠? 혼자 두어서 미안해요. 사랑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어머니는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 들어보려고. 내가 이렇게 오래 살았나 보다. 이 한 문장이 얼마나 많은 것을 담고 있는지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자식 입에서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그 말 한마디를 들으려고 그 긴 세월을 버티고 계셨던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60대 초반, 선생님으로 퇴직하신 이 여사님입니다. 그분은 어릴 때 가난했던 집안에서 늘 다투던 기억이 많아서 상처만 받을 것 같아 일부러 어머니와 거리를 두셨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 여사님이 어느 날 어머니 병실을 찾아갔을 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너 누구냐? 이 여사님은 그 자리에서 그동안 쌓아두었던 서운함이, 원망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싸울 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딸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시는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후로 이 여사님은 매일 어머니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냥 손을 잡고 앉아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딸이에요. 그때 많이 힘드셨죠? 저도 미안해요. 근데 어머니 덕에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고마워요. 이 여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야 저도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 말은 어머니를 위한 게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한 거였어요. 그 말을 하지 못했다면 저는 평생 그 무게를 안고 살았을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드리는 그 말 한마디는 부모님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 말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그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철파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은 결국 하지 못한 것으로부터 온다. 우리가 겪는 후회의 본질은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그 명백한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하지 못한 말, 하지 못한 행동, 하지 못한 표현, 그것들이 쌓여서 우리 안에 영원히 아물지 않는 상처가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80대의 어머니를 둔 50대의 아들 분이십니다.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시고 홀로 남으신 어머니는 밥도 잘 안 드시고 방 안에만 계셨습니다. 평생 함께 하신 분이 떠나자 삶의 의미를 잃으신 것처럼 보이셨습니다. 그 아들분이 어머니 댁을 찾아가 처음으로 긴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특별한 걸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같이 밥을 먹고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그냥 보고 싶어서요. 한참이 지나서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밥은 먹었냐?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분은 그 한마디가 평생 들은 말 중에 가장 따뜻한 말이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필요하셨던 건 그저 자식이 내 옆에 있다는 온기 하나였습니다. 이 세 분의 이야기에서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세 분 모두 너무 늦기 전에 그 말을 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멋진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나중에 더 잘 준비해서 말해야지. 더 멋진 말을 골라서 말해야지. 하지만 준비된 말보다 지금 하는 말이 낫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이른 기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관통하는 한 가지 뼈아픈 진리를 남겼습니다. 인간은 현재를 소홀히 하고 미래의 환상에 기대어 살다가 결국 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자신이 전부를 놓쳤음을 깨닫는다. 마음의 질서란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해야 할 것을 해야 할 때 해야 할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그 순서를 자꾸 바꿉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어. 아이들 좀 크면, 사업이 좀 안정되면. 하지만 조건이 다 갖춰지는 날은 오지 않습니다. 관계는 나중에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드린 전화 한 통, 오늘 찾아뵌 그 시간, 오늘 전한 그 말 한마디가 쌓여서 관계가 되는 겁니다. 어느 70대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아버지는 말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 시대의 아버지들이 다 그러셨듯이 사랑한다는 말, 수고했다는 말들을 입 밖으로 내는 법을 모르셨습니다. 그 아들은 자라면서 칭찬 한 번 들어본 적 없어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이 성인이 되고 자식이 생기면서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전쟁을 겪고 가난 속에서 살아남는 것만이 목표였던 시대. 그 시대의 아버지들이 사랑을 말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여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분들은 그저 새벽같이 일어나 일터로 나가는 것으로, 아픈 내색 없이 버티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그걸 깨달은 날, 아들은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저한테 따뜻하게 못해주신 거 이제는 이해해요. 그 시대의 아버지로 사신 게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 것 같아요. 그래도 아버지가 저 아버지여서 저는 행복해요. 아버지는 창밖을 한참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잘 자랐다. 그 두 글자가 평생 들은 말 중에 가장 큰 말이었다고 아들은 회상했습니다. 그것이 그 아버지가 평생 처음으로 아들에게 건넨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회복하는데 완벽한 화해의 자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솔직한 말 한마디면 됩니다. 지금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꺼내서 드리는 것. 그것이 마음의 질서를 되찾는 첫 걸음입니다. 물론 이쯤에서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는 부모님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집은 원래 그런 집이에요. 부모님이 나한테 잘해주신 게 없어요. 그 상처는 진짜입니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어린 시절의 아픔, 그 감정은 충분히 타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한때는 작은 아이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칭찬받고 싶었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법을, 따뜻하게 대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어른이 됐습니다. 상처는 대물림됩니다. 받지 못한 사람이 주지 못하는 것, 그것이 세대를 거쳐 이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흐름을 끊어낼 수 있는 세대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 손을 잡고 먼저 그 마음을 전하면 그 대물림이 여러분 세대에서 멈춥니다. 완벽한 화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없었던 일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의 관계에서 한 발짝 가까워지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버지와 3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았던 분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에 그는 마지못해 병실을 찾았습니다. 크고 무섭게만 느껴지던 아버지가 너무 작고 여린 노인이 되어 누워 계신 모습을 보는 순간 30년 동안 품고 살아온 원망이 한꺼번에 흔들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도 울고 아버지도 울고 그렇게 한참을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미워하는 것도 힘든 일이었구나. 오늘 그 무게를 조금 내려놓은 것 같다. 상처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 한 번 가는 것,
그 손을 한번 잡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나중에 후회하는 것과 지금 어색한 것,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더 오래 가겠습니까? 지금의 어색함은 한 번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나중에 후회는 평생 갑니다. 그러니 지금의 어색함을 택하십시오. 새벽 2시, 잠이 오지 않고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울 때, 그때 부모님 생각이 난다면 그 새벽의 불안을 억누르려 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자책은 가만히 있으면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대신 인정하십시오. 아, 내가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있구나. 미루고 있었구나. 인정은 현재를 향해 돌아서는 것입니다. 불안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행동하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철저히 고독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고독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열쇠로 연민, 즉 타인의 고통과 외로움을 나의 것과 같이 공감하는 마음을 꼽았습니다. 여러분과 부모님이 각자의 고독을 혼자 안고 있는 겁니다. 그 두 개의 고독이 서로를 향한 연민과 전화 한 통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 당장 하실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이 많이 들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전화 한 통 드리십시오. 신호가 가고 부모님이 받으시면 그냥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어머니, 저예요. 밥은 드셨어요. 그 말이 전부입니다. 자식한테 전화 왔다는 그 사실 하나가 부모님께는 그날 하루를 살아갈 이유가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음에 부모님을 만나실 때 손을 한번 잡아드리십시오. 어색하더라도 그냥 조용히 손을 잡으십시오. 논밭을 일구신 손, 아픈 우리 이마를 짚어주시던 손, 그 주름지고 거칠어진 손을 잡고 온기를 전하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밥을 한번 같이 드십시오. 특별한 식당이 아니어도 됩니다. 부모님이 혼자 드시는 그 쓸쓸한 밥상에 자식이 와서 앉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밥상 앞에 가서 앉아드리십시오. 네 번째입니다. 고맙다는 말을 드리십시오. 쑥스럽다면 문자로 보내셔도 됩니다. 어머니, 저 낳아주셔서 고마워요.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부모님이 그 문자를 받으시면 얼마나 오래 간직하실지 모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사진을 한 장 찍으십시오. 밥을 드시는 모습, 그냥 앉아 계신 모습, 그 평범한 순간을 찍어 두십시오. 나중에 그 사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 될지 지금은 모릅니다. 여러분은 나중에 저처럼 아쉬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 5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오늘 반드시 하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전화 한 통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가 결국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께 저는 한 가지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내내 울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더 잘해드리지 못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를 댔고 어느 날 그 나중이 영원히 오지 않게 됐습니다. 지금도 그 후회가 남아 있습니다. 새벽에 찾아오는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무게를 지지 않으셨으면 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빠른 기회입니다. 목소리가 떨려도 됩니다. 눈물이 나도 됩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말보다 어색하게 떨리는 진심이 더 깊이 닿습니다. 이 영상을 다 보신 후에 딱 한 가지만 해주십시오. 다른 영상 보기 전에
다른 일 하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기를 드십시오. 어머니, 아버지,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딱 그 한마디면 됩니다. 그 말 한마디가 부모님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여러분이 새벽에 눈이 떠졌을 때 여러분 자신을 지켜줄 겁니다.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도 늦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부모님을 불러 그 말을 전하십시오. 반드시 들으실 겁니다. 부모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전화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기다림에 오늘 답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하십시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변에 부모님 생각이 나시는 분께 이 영상을 전해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십시오.